과거에 한국감정원은 이제 그 평가 업계에서 수주 경쟁, 평가 수주 경쟁을 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2008년부터 한 2010년 사이에 그 부당평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국민권익이랄지 감사원이랄지 검찰까지 나서서 뭐 대대적인 그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정부가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내놓고, 그래서 한국감정원은 더 이상 이제 사적 기능은 그만하고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 공적 기능이 감정원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원은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정부가 새로 부여한 이제 공적 기능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 시장의 관리자로서의 기능,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그 가격과 관련한 각종 통계 조사 기능을 저희 일괄해서 부여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부동산 그 실거래가니 또는 K 아파트니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주변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저희 줘놨고, 녹색 건축이랄지 또는 건축물 에너지랄지 이런 건축물 관련 정보까지 저희한테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사실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제 저희 감정원에 이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보다 이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생산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가장 알기 쉽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남 더이일 사건 아시다시피 한국감정이 스스로 뭐 평가업계를 때려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한남 더이일 아파트 주민 또는 시행사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하라 지시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일부 업체가 징계를 받고 개인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한국감정원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감정원이 스스로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 타당성 조사해서 결과를 제출했을 뿐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판단을 해서 징계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께서 사실은 이것이 뭐 한국감정원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를 탓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한남 이 문제 그 본질은요, 한남 더이 그 이 아파트 분양 전원과 관련해서 엉터리 평가를 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시행사 측에선 평가법인들은 총 가치로 환산했을 때 2조 5,700억의 평가를 줬고, 입주자 편에선 그 감정평가법인은 1조 1,700억의 평가를 무려 1조 4천억의 차이가 나도록 고무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평가를 하고 나서 이 타당성 조사만 탓할 게 아니죠. 사실 엉터리 평가 자체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업계가 한국감정원을 미워하고 탓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이걸 자성하고 또 자정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 협조하고 이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시장 점유율이 10년 전만 해도 한 5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는 시장 점유율이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이 양적으로 굉장히 축소되어 왔어요. 이에 비해서 일반 평가법인들은 자기들 시장을 10배가량 부풀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국감정원이 민간 법인들의 시장을 뺏어서 무슨 뭐 더 규모를 키웠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저희한테 부과되는데 이것이 거의 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사실은 한국감정원 외에 다른 기관에 마땅히 줄 수도 없는 기능이고요. 또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간과 시장에서 그 수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그 기능과 이상에 맞게 공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통계기능할지 또는 타당성 조사랄지 니주 관련 업무랄지 이런 걸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기능들이 가지수가 많다고 해서 한국감정원 정도는 맞지 않다고 볼 일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의 기능과 역할이 맞느냐 아니면 한국감정원 이외에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할 일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국감정원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도 간접투자기구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리츠와 같은 그 간접투자기구가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한국감정원에 리츠의 그 감독에 관한 기능이 이제 차츰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감독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저희가 부동산 통계 정보 또 분석, 투자 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리츠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은 부동산 시장 분석이나 투자 정보 분석 같은 걸 하는 기능도 부과해야 될 것이고, 또 컨설팅 기능도 추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또 현재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또 교육에도 착수했고요. 물론은 뭐 이미 부여된 그 감독 기능도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이제 감독 기능이 사실은 이제 제출된 뭐 계획서랄지 인가 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사실 리츠가 간접 투자가 되면 투자자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그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 같은 감독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심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감독 기능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대 원장이 와서 뭐 국토부가 일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한국감정은 저 외에도 뭐 민간도 왔고 뭐 총리실 출신도 왔고 그렇습니다만 상당수가 국토부 출신이 많이 여기 원장으로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서종대 원장이 국토부 출신일 때 더 밀어주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다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뭐 저 개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다수 이제 세간에서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대부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전임 원장들하고 다를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공시지가 제도 같은 경우는 1988년 제가 사무관 때 이 공시지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데 참여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만에 와서 이 제도를 봤더니 이게 완전히 그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 뭐 IT 기술도 발전했고 데이터베이스도 엄청 많이 쌓이고 그런데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시지가 제도를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협회는 자기 밥그릇을 뺏긴다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 예산이라는 것과 공시제도가 협회의 민간평가사들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또 공정과세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고 IT도 발전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축소해지면 더 정확하고 더 바른 정보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5년 만에 봤더니 현실화율은 뭐 58% 떨어져 있고 지역 간 격차는 20% 이상 벌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또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고 했더니 평가업계에서는 자기 밥그릇 뺏긴다고 지금 이 돈을 절감해서 결국은 감정 몰아주기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뭐 외국에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과 투자 분석 전문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사고 팔 때 이걸 어드바이스 해주는 권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감정은 여러 가지 공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세계 최고의 부동산 전문 기관을 꿈꾸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능, 정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장 분석, 투자 분석 기관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쪽 부분 기능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인 에코부머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 진입하거든요. 베이비 부머가 1954년부터 1955년부터 1964년생이고요. 에코부머가 아마 1978년부터 1992년생일 텐데 1978년생이 금년에 만으로 36세가 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단칸방 월세를 벗어나서 전세나 또는 매매로 전환되는 시기에 진입했고 앞으로 약 10년 동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면은 그 수요 요인도 굉장히 탄탄하다 하는 분야를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지금 주택이 그 노후의 안정적인 그 연금 수입원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서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회복기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당분간 수도권은 폭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개발된 택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땅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동탄일지 뭐 예를 들면 또 수도권 동쪽에 보면 영종 신도시랄지 이런 것들이 큰 신도시 남아 있고 또 지금 이미 지금 분양을 한 아파트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이게 그 수원에 보면은 그 이동에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광교 신도시가 있고 또 위례 신도시가 있고 파주 신도시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이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도 폭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완만한 회복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4, 5년간 완만한 회복세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뭐 이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그 택지가 고갈되고 나면 새로 신도시를 개발할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폭등 국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제 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국민을 섬기냐? 우리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종이 주인을 모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종목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모든 걸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에 있기 때문에 역시 공공성 위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 공기업을 하다 보면요, 뭐 수익을 추구할지 뭐 또 개인의 복지를 하시는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성 위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공직에서 그렇고 또 주택금융공사나 한국감정에서 마찬가지지만 늘 그러한 자세를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 일처럼 하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 돈처럼 쓰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자. 늘 그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저도 스스로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